지난 주에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어요. 매달 만나는 친구들인데, 어느 날 1년에 12번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번쯤은 해외에서 만나보자 라고 말을 꺼낸 것이 이제 시발점이 되어서 시작된 여행이었어요. 첫 여행이에요, 해외여행은.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을 가자라고 말하면 부담이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매달 만나는 거 해외에서 한번 만나보자. 우리도 이제 나이가 몇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가벼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벼웠던 접근 덕분에 정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진짜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들이죠. 원래 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들은 뭐라고 하죠? 다 알잖아요. 그래서 준비 과정도 이보다 편할 수는 없었어요. 어, 저희가 렌트를 했는데 차 렌트를 한 차가 좁으니까 그 트렁크가 좁으니까 우리 배낭 메고 오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 다들 그래. 그래서 다들 정말 작은 거를 하나씩 들고 왔어요. 저는 진짜 작은 배낭을 메고 갔고 또 다른 친구도 정말 작은 배낭을 메고 왔고 한 친구는 정말 작은 가방을 하나 들고 오고 그 중에서 물론 해외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가지고 그 친구는 짐이 조금 있었지만 그 짐 덕분에 또 이제 보부상처럼 모든 것을 갖고 있던 친구 덕분에 또 다른 친구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물건을 찾아주는 나무젓가락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도 원래 알고 있던 친구들이어서 그런지 이 친구는 이러겠지 어떻겠지 서로 알고 있어서 한 사람이 하자고 하는 거를 다들 양팔 들고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고 누구 하나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술술 풀리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만큼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이게 정말 완전히 새로운 곳에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일본을 가는 거였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큰 환상도 없었고요. 또 나이가 든 탓인지 모르겠다만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움직이겠거니 하면서 가방을 싸고 나왔거든요. 집 밖으로 나간다에 이제 중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행지에 대한 환상은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기대가 없어서 그랬을지 모르겠다만 진짜 행복했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뱉으면서 노는 그런 10대로 돌아간 느낌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몸에서 뵌 친구에 대한 배려가 정말 아름답기도 한 그런 여행이었어요. 이게 바로 20년 동안 아는 20년 지기의 짬밥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20년이란 숫자는 살짝 반올림을 한 숫자이기도 해요. 또 이제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이거는 제가 여행에서 얻은 선물이기도 한데요. 아침 일찍 잠에서 깬 거예요. 제가 원래 되게 야행성 사람인데, 육아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아침 시계에 맞춰가지고 잠에서 깨는 날들이 있어가지고 하루는 지각하듯이 밤에도 잘 자는데 저는 하루한테 새벽에 막 우유를 주던 그런 시간, 이 시간에 잠에서 깨기도 하거든요. 또 일찍 잠에 들기도 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잠에서 엄청 일찍 깬 어느 날 그냥 친구들은 다 늦게까지 잠을 잘 테니까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그 시내를 돌았어요. 그냥 산책을 하듯이 돌았는데 돌다가 그냥 진짜 갑자기 어 예전에 제가 정말 옛날에 만들었던 책이 있거든요. 폴라리또와 나라는 책이 있어요. 폴라리또라는 북극곰이 이제 해리라는 친구를 만나서 펼쳐지는 여정과 또 우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책의 두 번째 이야기를 원래 계속 작업을 하려고 한 3년 전부터인가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그 뭐죠? 토이스토리 보면은 1편 정말 재밌게 봤는데
2편은 1편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망이 좀 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봤던 모든 영화들의 2편은 늘 1편을 넘어가지 못했던 그런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다 보니까 이 책의 두 번째 이야기를 기다리시는 독자분들께서 두 번째 이야기를 읽었을 때 첫 번째 이야기의 감동을 넘어서지 못하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이 되게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걱정 때문에 이게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이 잘 되지 않아서 그 작업을 못했어요. 그리고 엄청 오랫동안 이 책에 대한 슬럼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편의점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오랜 동안 책상 속에 들어가 버렸던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들어서 그냥 걷다가 로손에 들어가가지고 로손에 들어가니까 무인양품이 있더라고요. 무인양품 팝업처럼 이렇게 있는 코너에서 이제 제일 저렴한 수첩과 제일 저렴한 필기구 샤프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대로 산책을 이어가다가 나온 해안가에 앉아서 이야기를 적어갔어요. 이야기를 적어가는데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냥 다음 여정이 어떻게 됐을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 이야기를 읽는 것에 대한 고통, 또 두 번째 이야기가 주는 부담 이런 거는 완전하게 잊고서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 마무리까지 지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이야기를 갈지에 대한 게 늘 슬럼프의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그 방향을 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고 정말 가볍게 저도 모르는 순간 되게 오랫동안 켜커 묵혀뒀던 슬럼프를 해결했습니다. 그게 이번 여행이 제게 준 선물이에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던 공간과 시간에서 오는 가벼운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기대치 못하게 오랫동안 짐처럼 묵혀두었던 것을 해결해 준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쓰고 이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은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그림을 그리고 퇴사 후에 모이던 스토리지 부겐필름 루터리점에서 그림을 그리는 장면인데 저희는 이거 금요 드로잉 클럽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드로잉보다 토킹 클럽이라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여담이죠. 근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든 생각이었어요. 슬럼프는 어디서 오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슬럼프는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찾아올 거예요. 이거는 직업적인 슬럼프도 있을 수 있고, 관계에서의 슬럼프도 있을 수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내가 하고 싶던 일에서도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인생에서 슬럼프가 오기도 해요. 그때마다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하는가? 아마 제가 책을 쓰면서 저를 찾아왔던 슬럼프는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제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고 또 거기로 나아가고 싶기는 하고 또 이런 복합적인 욕심에서 왔던 슬럼프인 것 같아요. 욕심이 너무 많은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욕심에서 그 욕심을 해결하고 싶으니까 슬럼프로 찾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책을 만들고 싶고 1편의 책보다 더 즐거웠으면 좋겠고 이런 욕심은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가지고 막막했던 게 그 욕심이 이제 가슴 어딘가에 엄청 무거운 돌처럼 진짜 응어리처럼 자리 잡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이야기를 펼치려고
종이를 열고 펜을 들 때마다 너무 그 돌이 무거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슬럼프를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정말 가벼운 짐을 들고 떠나서 즐기던 그런 자연스러운 여행이 이 무거운 짐을 치워준 거였어요. 그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신감을 주었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책을 이어갈 용기를 얻었는데 우리가 삶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 슬럼프를 해결한 게 정말 아무 욕심도 없고 기대도 없고 물 흐르듯이 시간을 자연스럽게 보내다가 해결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오는 그런 슬럼프들, 그냥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슬럼프나 뭐 일에서 오는 슬럼프 뭐 이런 거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예전에 그 저희 크몽 워크스마트 인터뷰를 하다가도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슬럼프가 오면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에 대한 거였는데 그때는 되게 명쾌하고 짧게 이야기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슬럼프가 오면 모든 것을 오프해버려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해결책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해결책이 아니고 어쩌면은 약간 이게 해결책이 맞나? 갸우뚱 싶다만 저는 슬럼프가 오면은 그냥 그거를 덮어버리는 것 같아요. 생각을 꺼버려요. 생각을 꺼버리면은 정확히는 문제를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린다는 게 막 잊어버리는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생각을 꺼요. 생각을 끄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죠? 눈앞에 있는 걸 잊어버리라고 하면 더 잊어버리기 힘들거든요. 그때는 저는 그냥 다른 방향을 봐버려요. 아예 다른 작업을 한다든지 아예 다른 사람과 만나서 다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면서 이것을 잊어요. 잊혀져 가다 보면은 그리고 다른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 날 맞다. 이렇게 했으면 됐을걸.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날들이 오거든요. 그렇게 슬럼프를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게 저만의 방법으로 이제 슬럼프를 해결했던 건데, 물론 이 방법은 뭐랄까요, 시간이 정해진 게 없잖아요. 언제까지 슬럼프를 해결한다,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폴라리또와 나 같은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슬럼프를 해결하기까지 지금 몇 년이 걸린 거잖아요. 몇 년 동안 잊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매번 이사를 갈 때마다 짐을 정리할 때마다 그 파일을 보면서 맞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잊고 있던 게 꺼버렸던 게 어느 순간 해결이 되었는데 모든 슬럼프가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정말 못하겠어서 꺼버리면은 그냥 어느 날 한 며칠, 몇 주 뒤에 갑자기 그때 그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떠오르거든요, 머릿속에. 물론 사람 관계에서는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왜 잘 해결이 안 될 때 우리 며칠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로 저는 연인 관계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자 라는 이야기를 꺼낸과 동시에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생각을 하면은 늘 생각하던 그 패러다임에 갇혀버려가지고 그냥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그냥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말했을 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늘 생각하던 그 생각 패러다임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슬럼프를 해결하는데요. 늘 바라보던 시선이 아니고 그냥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딱 바라봤을 때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같은 일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슬럼프를 해결합니다. 그게 생각을 꺼버릴 용기인 거예요. 생각을 꺼버릴 용기를 가지면 새로운 시작을 할 밑거름이 되는 거죠. 이 방법으로 저는 늘 슬럼프를 해결해 왔는데 이게 다른 일들에도 해결 방안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되고, 시간적 여유라 함은 내가 온전히 내게 주어진 문제를 잊어버릴 시간이 필요해요. 잊는다는 게 우리 맘대로 되지 않아요. 잊으려고 할수록 더 머릿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잊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완전히 잊어버린 어느 날 다른 일을 할 때 문득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아, 그때 이거를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으로 아, 이렇게 바라보면 다르겠구나, 달랐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시선으로 여러분도 주어진 눈앞에 있는 무거운 돌을 살짝 잊고 지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들과 정말 오랜 여행을 통해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것을 해결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저녁인가? 이제 친구들이랑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좋았다. 왜 너무 여행이 가볍고 즐거워서 나도 모르게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1년에 한 번씩 우리 막 리프레시 여행, 리프레시 휴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갈 때 있잖아요. 근데 리프레시를 한다라는 말 자체에서 리프레시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왜 여행 왔는데 나 이거 리프레시 휴가인데 이렇게 보내면 안 되지. 나 이거 리프레시인데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정말 정작 정말 프레시하게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신선하게 보내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 떠난 건데 그 생각에 계속 몰입되다 보니까 새로운 걸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작 새로운 걸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이게 제 생각에는 우리의 삶에 되게 많은 곳에 이런 식의 사고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새로운 걸 못하는 것. 그럴 때마다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새롭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예 그 생각을 꺼버려야 돼요. 그 생각을 꺼버리기 위해서 꺼야겠다라는 거를 노력하지 않고 정말 다른 일에 몰두를 하는 거죠. 이 생각을 꺼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 때문에 절대로 끄지 못한다. 이거죠. 되게 어렵지만 또 다르게 보면 쉬워요. 새롭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완전하게 잊고 그리고 다른 일을 몰두하던 어느 날 갑자기 새로 처음 보는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리프레시한 휴가를 보낼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시선이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좀 여담이지만 저는 그래서 저희 편집샵 있잖아요. 성수에 포인트 오브 뷰라는 편집샵이 있는데 저는 편집샵 대표님께서 그 샵의 제목 이름을 지었을 때의 그 관점이 너무 궁금하게 됐어요. 왜냐면 너무 좋거든요. 그 제목이. 그 포인트 오브 뷰라는 제목이 이름이 주는 다양한 의미가 있을 텐데 저한테는 저는 늘 어떻게 바라보냐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 뭐라고 하죠? 사고? 문제의식? 뭐 그런 거를 정말 가벼운 단어로 가볍게 표현하신 편집샵이어서 그래서 그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포인트 오브 뷰, 우리가 어디서 바라보냐,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원래 알고 있던 물건도 다를 수 있고요.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도 다를 수 있고요. 그게 이 생각의 시선이 되게 주는
선물이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철학의 위안이라는 알랭드 보통의 책이에요. 이 책에서도 저 우연치 않게 지금 읽고 있던 내용이 소크라테스 내용이고요. 소크라테스는 늘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죠? 왜죠? 왜죠? 막 이렇게 물었던 철학자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그가 물었던 이유는 당신이 바라보는 시선 말고 다른 시선에서 한번 바라보면 안 될까요? 이런 거를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믿고 있는 게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만 저랑 같이 해보면 안 될까요? 이거를 제안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신념이 너무나 확고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분노를 살 수 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아마 아테네 시민들, 일부 시민들의 분노를 샀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은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 사람은 꼭 내 곁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게 옳을 수도 있지만 너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잖아. 아니,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틀리다는 건 아니고 그냥 더 나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을 던져주고 그런 사람도 고맙고 내가 혹은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던져줬을 때 그럴 수 있겠네 라고 답변을 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도 정말 고마운 존재인 거예요. 인생에서 정말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정말 행복하고요. 이 여행은 제게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치 않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책에 사실 책을 읽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 첫 번째 챕터예요. 첫 번째 장인데 그 첫 번째 창에서 만났던 소크라테스의 이야기가 제가 겪었던 제 여행이 주는 이야기와 되게 맞물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랭드 보통의 책은 늘 이래서 좋아요. 그죠? 뭔가 삶에서 정말 자연스러운 어떤 순간에 겪는 인사이트가 되게 다른 어떤 철학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문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여행 이야기로 시작해서 슬럼프 이야기를 통과해가지고 책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늘 그림 그릴 때도 그렇듯이 정말 사고의 흐름대로 모든 게 흘러가네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여행, 정말 생각을 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생각을 끄는 여행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또 생각을 끄게 만드는 사람들과 그런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덧붙이자면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 저도 아직 제가 얼마나 읽었나 보니까 100페이지도 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책도 한번 평소에 읽어보지 않았던 책도 읽어보시고 평소에 관심이 있던 책이었으면 더더욱 읽어보시고 그렇게 새로운 생각을 펼쳐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친구들과 정말 가볍게 떠난 배낭여행을 통해서 그 시간을 얻었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느 날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꺼버릴 용기를 가져보시고 또 생각을 끄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을 얻어보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촬영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덧붙였는데 뭔가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날이면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영상을 나눠 저장을 해서 다시 찾아가 볼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와볼게요. 안녕.